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단체가 의대생 뽑는다. 기생충보다 못한 정부,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 공격, 의협 부기한 파업, 210조 포부였어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 0.92명 인구 절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시민단체가 공공의대생을 뽑다니 현대판 엄서저다. 서민 교수, 기생충보다 못한 정부,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을 공격하더라. 기생충 박사,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 기생충도 숙주와 같이 사는데 현 정권은 기생충도 숙주와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서민 교수, 문정부, 코로나 싸우는 의사 공격, 기생충도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진단 없이 210초를 퍼부었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최저다. 의협 예정도로 26일 총파업한다. 의협, 정부 의대 증원 유보 방침을 믿지 못하겠다. 공정위 총파업 나선 의협을 전격 현장 조사한다. 문 대통령 의협 2차 집단 휴진에 원칙적 법 집행을 강력하게 대처하라. 최대집 의협 회장 정부가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하겠다. 자, 문 정부가 코로나 싸우는 의사들을 공격해서 이제 기생충도 안 그런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생충 숙주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살아요. 자, 서민 교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숙주라고 식탐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으니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싸우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기생충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생충과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날 서 교수는 논평자로 초대돼 기생충도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는 주제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현 정권을 기생충에 비유하는 분이 있어서 처음엔 이런 비유가 말이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자, 기생충이 오히려 숙주를 챙겨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자, 국민 숙주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총파업에 불씨를 댕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한 것인데요. 허 교수께서는 기생충은 자손 번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숙주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산다면서 기생충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생충은 숙주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밥 한두 톨로 이제 먹으면서 버틴다는 것이죠. 기생충이라고 왜 식당이 없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많이 먹어버리면 숙주가 기생충으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숙주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충도 따라서 죽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를 이미 거덜냈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다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한다. 기생충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원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국민들의 울분을 잘 대변한 대표적인 그야말로 어쩌면 기생충하고 잘 어우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민단체가 공공의대생을 뽑다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나? 또 공정 건드린 정부, 상식이 없는 그런 정부죠. 상상이 안 갑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민단체까지 공공의대생을 추천한다? 안철수 제2의 조국 딸 편질 것. 심각한 얘기가 되겠죠. 이거 어떤 상식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감히 상상이 저로서는 가지 않습니다만, 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공공의대에 관련 학생 선발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게 정부 기본 방침이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현대판 넘서제를 대놓고 제도하겠다는 정부라면서 정의와 불공정을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 신분 상승의 사다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는 지난 21일과 인턴과 4차 레지던트가 휴진에 나서는 등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2일은 3년차 레지던트가, 자, 23일은 1년차 레지던트가, 또 2년차 레지던트가 등이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개원의들이 중심으로 된 의협은 26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제 의협 차원에서 조치가 되겠죠. 자, 의협이 파업을 강행 방침에 따라서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 의사협회장은 오전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된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이 이 중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의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28일 8시를 기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면허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서 행정권 발동에 불가피함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 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면서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 개시 명령 불응 시 행정적 처분과 형사고발에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배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26일, 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차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한 수준이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했다면서 정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필수 의료 유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코로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에서 의사도 파견이 나가서 자원봉사 중이라면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없는지 환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 기울여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구 출산율에 대해서 보면요. 그야말로 0명대 이제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꼴찌인데요. 학교 출산율이 올해부터 이제 인구가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0명대에 진입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태어난 아이 수는 55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210조 원을 예산을 짰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은 국가의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심각한 건데요. 자,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대치고 계속해서 1970년도에는 약 100만 명이 넘었던 것은 지금은 이제 30만 명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급격하게 출산율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두 명이 모여서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8개월 연속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작년 12월에 확 감소했다가 다시 그래도 14%까지 이렇게 쭉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것이 사실상 사람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8월 26일 내놓은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세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 4,100명이 줄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의미하는 초출생률은 5.9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산율은 그야말로 OECD의 꼴찌 중에서도 압도적 꼴찌라는 것인데요. 평균 출산 연령은 33세를 돌파했고 10년 전 31세보다도 2년 더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연령별 출산율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고 출산 여성 인구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2명으로 가장 높은 30대 초반 출산율이 전년 대비 5.2명, 12.9% 크게 감소했고 뒤이어서 20대 출산율도 5.7%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꼴찌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1.63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야말로 엄청 한국이 전 세계 가장 꼴찌인데요. 그래서 지금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망자 수가 이제 더 앞으로 많아지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월요병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자연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고요.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6월의 출생아 수는 22만 2,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습니다. 6월 기준이고 2분기 기준 상반기 통틀어 역대 가장 적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출산율이 더 적어질 텐데요. 그야말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월 사망자 수는 2만 3,65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가 줄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개월 연속 자연 감소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